박수. 제가 이번에 프랙티컬 커먼에서 16장과 17장 발제를 맡았는데요. 처음 한 3주 전에 처음 읽었을 때는 10%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자를 찾아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참고서적 요걸 주로 자료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읽고 나서 다시 16장과 17장을 읽어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콜로스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객체지향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언급이 나오는데요. 시뮬라가 최초의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초반에 등장했고요. 근데 리스프 언어를 만든 이 메카시가 최초의 리스프 버전을 발표한 후에 몇 년 지나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몰 토크라는 언어가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시뮬러라는 객체지향 그 요소하고 리스프 요소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든 거고요. 다이나믹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어떤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주류라고 그런 계열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C++이 등장했는데요. C++은 시뮬러라는 요소에다가 C라는 요소를 결합해가지고요. 스태틱, 정적인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클로스는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객체지향 언어가 리스보다 조금 뒤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시뮬러가 등장한 후에 객체지향 부분이 좀 일고 그래서 리스프에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객체지향을 지원하기 위한.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서로 간에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하나 표준을 만든 것이 클로스고요. 클로스는 객체지향 지원하기 위해서 커먼 리스프의 통합된 시스템이고요. 이제 커먼 리스프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고 인스톨할 필요 없이 그냥 직접 불러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지원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커먼 리스프에서 지원하는 객체지향 방식은 다른 언어들에서 지원하는 객체지향 방식과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제가 기존에 C++이라든가 파이썬, 루비 같은 객체지향 언어를 지원하는 언어를 좀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에 16장, 17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시벨이라는 이 프랙티컬 커머니스 저자가 말하기를 커머니스 객체지향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객체지향 일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편이 어설프게 다른 한두 언어 객체지향을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약간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정리하면서요, 물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참고서적 1번하고 2번 이거 두 가지를 참고를 했습니다만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대로 써놓은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객체지향 구현 방식이 차이라고 해가지고요. 객체지향의 가장 큰 기본 원리는 나와 있다시피 데이터 코드를 한 대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커먼 리스프나 다른 객체지향 언어나 마찬가지인데요. 혹자는 근데 커먼 리스프이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데이터 은닉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멤버 변수를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대부분 막아놨는데요. 근데 커먼 리스프는 그걸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은닉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객체지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견해는 데이터 은닉이 객체지향 구현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고서 보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에서 객체지향 구현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데이터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는 대개 이제 멤버 베어리블,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코드는 멤버 변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한 대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모상에 구체적으로 인스턴스가 있을 때 이걸 객체라고 부르죠. 여기 나타났다시피 클래스 내부에 데이터와 코드가 묶여 있습니다. 커먼 리스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코드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클래스 안에 속박되어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먼 리스프는 이게
바깥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루비 언어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제가 커머니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언어가 루비입니다. 일단은 예문을 여기서 클래스라는 쉐입이라는 도형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컬러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라는 멤버 함수를 만들었죠. 이렇게 이것이 클래스라는 쉐입 안에 있다는 거죠. 서클을 여기서 이거는 이제 상속한다는 기호고요. 레이디어스 반지름이라는 뜻인데 이 H라는 기호가 붙으면은 그 클래스의 그 내부 변수, 인스턴스 변수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인스턴을 생성할 때는 shape.u 해가지고 shap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circle.u 해가지고 circle의 변수를 만듭니다. 참고로 루비에서는 클래스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수문자가 이렇게 이거는 클래스라는 거고 수문자 shape은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 shape.draw로 호출하게 되면은 shape이라는 건 위에 있다시피 클래스 shape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멤버 변수인 draw가 호출돼가지고 요게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네, circle.draw 하면은 이제 서클 안에 있는 draw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인스턴스 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소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언어에서 멤버 함수 호출 방식은 인스턴스.점 멤버 함수 이런 형태입니다. 즉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인스턴스가 중심이고 멤버 함수가 종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출을 메시지 패싱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커먼리스트에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커먼리스트에서는 데이터 코드를, 그러니까 데이터 부분을 슬롯이라고 부르고요. 코드 부분은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이 데이터 부분만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메소드는 클래스 바깥에 별도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그 데이터 부분만 메모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커먼리스트에서는 클래스는 데이터 부분만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커먼리스트에서 제가 일반적인 자료형이 있죠. 뭐 스트링이라든가 벡터라든가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부인 메소드가 클래스 외부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Generic Dispatch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거를 일반형 함수 기반 메소드 호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클래스가 이거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커먼리스트 위에 있는 루비에를 커먼리스트로 그대로 옮겨봤는데요. 클래스를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해가지고 메소드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 인수거든요. 요 S라는 것은 이제 내부에서 사용할 내부 변수인데요. 그리고 이 쉐입이라는 게, 이 S라는 것은 쉐입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인스턴스 때 이 드로우를 호출하라 이런 뜻입니다. 클래스 쉐입에 드로우가 호출됐다는 걸 찍게 되고요. 접할 메소드, 이거는 C라는 것은 요 안에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무엇이 호출되는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C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생략해버렸습니다.